자, 그리고 다음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리츠 금융지주 이야기인데요. 다음 주에 컨퍼런스 콜이 있을 예정이죠. 이 컨콜에서 배당 정책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 이야기를 내놓을 것이다 라는 기사가 들어오게 됐습니다. 일단 이 배당 정책 같은 경우에 조금 더 면밀하게 살펴보자면 보통주 한 주당 1,350원의 현금 배당 결정을 했고요. 배당금 총액은 다 따졌을 때 한 2,400억 원가량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 컨퍼런스 콜을 통해서 경영 실적 및 기업 가치 재고 계획 역시도 발표할 예정이라고 하니까 이 금융 쪽에 관련이 있으신 분들, 이 주식 종목에 관련 있으신 분들은 좀 면밀하게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실적 발표를 했었죠. 이 실적에 대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46조 5,745억 원을 기록하면서 전년 대비해서 20.46% 감소했지만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3조 1,889억 원을 기록하면서 전년 대비해서 8.71% 증가했다라는 소식이 들어오게 됐습니다. 메리츠 금융지주 같은 경우에는요, 자회사로 메리츠 증권이라는 기업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메리츠 증권 상당히 좋았습니다. 특히 이 메리츠증권뿐만이 아니라 다른 증권사들 역시도 결국 실적을 잇따라서 발표한 이력이 있었죠. 일단 메리츠증권에 대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살펴보자면 또다시 1조 클럽 복귀를 알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조 클럽이라는 것은 영업이익이 1조를 넘어서는 기업을 의미를 하는데 디테일하게 살펴봤을 때 영업이익은 1조 548억 원을 기록하면서 전년 대비해서 19.7% 증가했다고 했습니다. 거의 20% 가깝게 폭등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매출액이 좀 줄었습니다. 34조 7,850억 원 기록하면서 전년 대비해서 27% 가깝게 쪼그라들었다고 합니다. 영업이익은 좋았는데 왜 매출액이 이렇게 꺾였을까 궁금하실 것 같은데 그 매출 감소 이유는 파생 상품 평가 및 거래이익이 감소했다라고 회사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또 다른 자회사인 메리츠 화재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볼까 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보험 영업이익이 증가했다라는 부분이고요. 전체 메리츠화재 영업이익 봤더니 2조 2,973억 원을 기록하면서 전년 대비해서 9%가량 증가를 했고요. 매출액 같은 경우에도 11조 6,532억 원을 기록하면서 6.6%가량 증가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정리를 해보자면 메리츠 금융지주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정말 어려운 시장 속에서도 지속적인 성장세를 유지했으며 증권, 보험 부문에서 우수한 실적을 달성했다. 그래서 앞으로의 행보도 충분히 기대해 볼 만하다. 이렇게 평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는요. 4대 금융그룹에 대해서 이야기 조금 더 나눠볼까 합니다. 4대 금융그룹이라는 것은 KB금융, 신한금융, 하나금융, 우리금융이 있겠죠. 이 4대 금융그룹의 2024년 실적과 이들이 추진하고 있는 밸류업 전략에 대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4대 금융그룹 실적 현황부터 하나씩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해 4대 금융그룹의 당기 순이익은 얼마였을까? 16조 4,205억 원으로 집계됐다고 합니다. 이 수치는요, 전년 대비해서 9.31% 증가한 수치라고 합니다. 거의 10% 가깝게 큰 폭으로 성장했다라고 보시면 좋은데, 하지만 이 안에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 보자면 이자 수익은 늘어났거든요. 반면에 비이자 수익의 비중은 오히려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현재 금융그룹의 실적 증가는 대부분 이자 수익에서 나오고 있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비이자 수익이 아니고 이자 수익에서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큰 중요한 특징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자 이익을 한번 살펴보면 4대 금융그룹의 이자 이익은 총 41조 8,760억 원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이 수치는 전년 대비해서 3.1%가량 증가한 수치이고요. 그리고 최근에 금융그룹들은 공격적인 또 밸류업 공략을 하고 있죠. 이런 전략을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자사주를 매입한다던가 아니면은 자사주를 소각한다던가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해서 주주 환원 확대에 조금 더 집중을 하고 있는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융 지주별 계획 하나 나눠보도록 할게요. 밸류업과 관련해서입니다. 자, 일단 KB금융 같은 경우에는 1조 7,600억 원 규모의 주주 환원을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신한금융 같은 경우에는 1조 7,500억 원 규모로 하겠다. 하나금융 같은 경우에는 4천억 원 규모로 하겠다. 마지막으로 우리금융 같은 경우에는 1,500억 원 규모로 하겠다. 이렇게 각기 다른 모양으로 다른 규모로 주주환원 정책을 펼치고 있다는 점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정리를 한번 해보자면 4대 금융그룹은 이자 이익 중심의 성장을 보였고 밸류업 전략을 통해서 주주환원 확대에 집중하고 있다. 이렇게 한 줄로 정리가 가능하겠죠. 그렇지만 일부 금융사의 자사주 매입 변동성이나 자본 여력 부족 등의 이런 문제가 제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향후 이런 금융그룹들이 이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지켜볼 필요는 있다고 합니다. 앞으로 금융시장의 변화와 함께 비이자 이익의 확대 플러스 알파로 안정적인 주주환원 정책이 중요해질 것이다 라고 업계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